안녕하십니까. 최진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불의에 항거하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2.28의 교훈이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은 같은 얘기입니다. 2.28 학생 의거는 지금 62년 전에 대구에서 장면 박사, 야당이죠. 야당에 뉴스를 듣지 말았고 1년 동류시킨 사건에서 발생한 일이고, 지금 현재 4.15 선거는 지금 경향에 놀라야 되고 내일 대법원에서 선거 결과 발표한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2.28 기념관을 찍힌 사진입니다. 1960년 2월 28일 2.28 민주화운동 기념비가 있고 그 안에 이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하나 소환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고단순히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의혹을 보면서 2.28 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62년 전 2.28 민주화 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야당 장면 박사의 유서연 참석을 막기 위해서 공립학교에 내린 인료 등교 지시에 학생들이 항거하여 일으킨 학생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당시 경북고등학교 부회장 이대우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를 하다가 최근에 자꾸 하신 분입니다. 이 중심이 되어 그날 저녁 학생 대표들이 이대우 부회장 집에서 모여서 사회과목 선생님이 평소 수업 시간에 불의에 항거하라고 하시던 말씀을 소개하면서 내일 유세장과 인료 등교 지시에 반발해서 가두 시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시위가 3.15 마산 의거 4.19 학생 혁명을 거쳐서 1987년 6월 29일 대대적인 데모가 일어났어. 노태우 당대표가 누구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가 정착되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고등학교 시절에서 대구 사람 노태우에 의해서 민주화 완성됐다는 사실은 이건 한국 민주화의 본사는 대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6일자 서경석의 세상읽기라는 칼럼에서 그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은 바로 지금 우리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대법원에서 이게 결심 공판을 하게 되죠.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서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형 전략기획위원장이 대외비로 건전별 판세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서 이건형 위원장이 163석을 장담했는데 선거 결과도 그 말대로 정확하게 163석이었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떨어지게 맞출 수 있는지 이건 좀 이상하죠. 이 말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측한 자료에 사전투표 보증값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투표를 보증했다, 그리고 조작했다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이걸 논란을 빚자 이건희 위원장이 허겁지겁 글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주권이 송두째 수탁된 것이란 말이 됩니다. 민주주의 건강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징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개인마다 봉투에 담겨져 있어서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서는 넣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표할 때 보면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쏟아 나온다고 합니다. 투표용지에는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를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선거법 179조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의로 총선은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자개표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도 개표기를 사용할 때와 수개표로 재개표할 때 투표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사용을 중지한 예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야 되네. 그대로 사용하죠. 민경위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점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요한 증거가 되는 선거관리 시스템 점거보전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기 때문에 대량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의심이 전폭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욱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과 연수구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점거보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에서 수십 건의 선거부정 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이 앞장서서 후보가 점거보전 신청과 재검을 요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민당으로 변경되었으니 국힘당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선거 부정이 확인되면 모든 투표의 공개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국힘당이 이러한 모든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명백한 일이라 할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절대로 부정선거라는 국민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선거 부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진 우리 국민들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 부정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부정에 대한 불신이 여당인 국힘당에 대한 불신으로 전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져서 국정 운영의 치명상이 되어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이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월 28일 내일 인천 연수원의 4.15 선거 무효소송 최종 판결 선고 공판이 대법원에서 열린다고 하니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발생한 부정선거의 덫을 제거하는데 신명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선관의 잘못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 지난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부여받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지위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국제적인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